평소에 미남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세요? 아, 미남이라뇨.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말라지면 조금 더 잘생겨질 수 자식이 사망을 해가지고 범죄 집단과 관련 살금을 매길 거냐, 국세청은 과세를 하려고 하고 상속 포기를 할 수는 있는데 유품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걸 포기하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죠? 네. 오늘 해드릴 내용은 상속 관련한 건데 상속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역상속 관련한 부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분은 조금 어리신 분이 아니시고 어르신 분이십니다. 굉장히 정갈하게 한복을 입으시고 할머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님이 상속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이제 배우자분 상속이신가? 약간 그 생각을 처음 했었는데 본인의 자식이 이제 사망이 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자녀의 재산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재산 정리를 하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변호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지만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필요하거든요. 뭐 양쪽의 도움을 다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친숙한 세무사를 먼저 찾아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러시냐? 그러면은 자식분의 상속인은 어떻게 되시냐? 외동아들이고 가족이 없으셨어요. 상속이라는 거는 생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본인 명의로 두 채를 집을 마련을 했다. 그 정도로 자수성가를 했고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굉장히 잘한다고 자랑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이제 듣고 이제 제가 재산 조회를 했죠. 열어봤는데 부동산이야 두 채가 있는 게 맞으셨어요. 근데 금융 잔고를 열어봤는데 금융 예금 잔액이 120만 원밖에 없었어요. 120만 원밖에 없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주식으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했는데 하고 이제 10년치 거래 내역을 다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모르시는 분한테 돈이 좀 많이 나간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실제로 좀 했는데 손실을 좀 많이 보신 것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예금 그 주식 원장에서. 그래가지고 조금 얘기를 들은 거랑 다르네. 뭐 요 정도는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자녀의 친구분들이 조금 오시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로도 좀 해드리고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같이 투자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친구가 이제 물어봤대요.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예금이 안 나온다. 핸드폰을 뒤졌죠.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랬더니만 이제 그 카톡 내용 중에서 뭐 종목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단톡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A라는 분의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좀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열어보니까 뭐 어디 금액이 얼마 했고 지금 뭐 수익이 얼마 정도 나는 것 같아요 형. 뭐 그러면 언제 한번 술 한번 먹어요. 막 이렇게 이제 내용이 확인이 된 거죠. 사기 수법이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계좌 내역 가지고 사실 말씀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계좌 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종목 추천을 해줘요. 그 종목을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익을 조금 봐요.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눈에 보이잖아요.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투자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다가 근데 자기가 괜찮은 정보가 있는데 관심 있으시냐고 1대1 카톡이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넘어가시냐 안 넘어가시냐인데 이제 이분은 넘어가신 거죠. 그 금액이 3억까지 간 거죠. 투자 원금을 포함해서 신고를 한다? 그 투자 금액이 그때 당시 3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두 채에 투자금 3억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상속세 세율이 그때 당시 30% 정도 됐습니다. 한 9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더 발생을 하는 건데 어머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요. 현금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집은 대출해서 산 집이고 저기 들어가 있는 집은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담보대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상속 포기는 안 돼요? 상속 포기하셔도 돼요. 근데 상속 포기는 일부 재산에 대한 포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이라든지 다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자녀 명의였으니까. 한정 승인을 하는 것도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상속세보다는 자산이 많으신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익금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분하고 저도 통화를 몇 번 했는데 그분 말로는 수익 금액이 엄청나대요. 문제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운영자, 그 A씨.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 다 좋다. 지금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수익 금액이 정말 나면 그 수익 금액만큼 상속세가 더 발생을 한다. 정말 있는 거면은 회수가 가능하면 회수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 빼고 싶으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국세청에 보여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잠깐 연락을 하고서는 잠적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입장에서 세금 신고해야 되는 기한은 다가오고 신고 안 하면은 저희한테 페널티가 굉장히 셉니다.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9천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1,800만 원의 연이자인 이제 720만 원이 매달 붙는 거죠.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회신을 강제적으로 하려면은 결국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국세청을 끼면은 국세청이 너 실제로 이 금액 받은 거 맞아? 라고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신고 과정에서는 투자 원금으로 확인되는 3억 원, 그 다음에 부동산 2채 이렇게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납부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연부연합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전략은 그랬던 거죠. 연부연합 신청을 해서 10분의 1씩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거니까 10분의 1씩 나눠서 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원금 회수할 수 있으면 땡큐. 회수할 수 없다고 하면은 어쨌든 그만큼의 상속세가 줄어드니까 그 외에는 이제 어떻게든 이제 마련을 해보자. 뭐 부동산을 나중에 팔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국세청에서 이제 상속세 신고하고 나서 확인 절차를 일반적으로 밟기는 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조사가 나왔죠.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사관이다.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법 행위를 했는데 눈을 감는다든지 이게 실제로 조사할 만한 이슈가 있구나. 그리고 이 거래 상대방이 정말 뭔가 조세적으로 포탈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를 시키는 게 저희 전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어필을 한 거고 조사관이 그렇네요. 그럼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자한테 연락을 한 거죠.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 운영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투자를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공무원이 연락이 왔는데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원금 3억이고 거기서 지금 투자 수익률이 100%가 나가지고 수익률이 6억 원입니다라고 확인서를 써가지고 받아서 됐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세무서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날 밤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한 번 더 왔어요. 이제 번복을 하는 거죠. 수익 금액이 6억 원일 줄 알았는데 막상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이 아니시더라. 그 확인서를 물으자가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3억인데 실제로는 3억보다 손실이 났었다. 근데 우리한테는 뭐 6억이라고 수익금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기인 거고 세무 공무원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이 접수가 되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불법 행위가 커지죠. 제가 얘기를 했죠. 어머님, 회사 동료분들 아시지 않냐? 장례식 다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번 그분들한테 문자 한번 돌려보셔라 하고 이제 회사 동료분들이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진짜 사기야? 아니라고 들었는데 나 거기 아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식하고 그 운영자한테 다 전화하고 서류 달라 이렇게 하고 내용 증명 이제 보내고 같이 투자했던 회사 동료들이 그 사람한테 이제 고소장을 넣은 거죠. 소송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조사를 멈춰요. 그리고 소송이 끝났어. 그럼 이때부터 이제 다시 조사를 진행하는 플로우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로는 이제 운영자가 실제로 뭐 투자 권유를 했고 이제 투자자들한테 뭐 수익률 보장 이런 거는 확정할 수가 없는 문제고 뭐 이렇게 이제 판결문이 나와서 뭐 수익금은 이미 없고 그냥 원금의 절반 정도만 그냥 채권으로 확정을 하는 걸로 법원이 끝났어요. 실제로는.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냈잖아요. 그럼 그 낸 걸 가지고 이제 국세청이 가져가요. 국세청도. 그리고 그 자료들을 금감원도 가져가고 경찰도 가져가요. 예. 그럼 이제 경찰하고 금감원에서는 관련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고발을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제 사실 확인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너 조세포탈 행위도 있으니까 우리는 조세포탈 행위로도 고발을 할 거야 하고 고발을 해요. 고발을 받고 이제 운영자는 이제 거기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도 원금 일부라도 살렸다. 전 솔직히 약간 그냥 다
날릴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법원 단계에서도. 당초가 이제 3억 원이었고 이제 1억 5천 원으로 법원이 이제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절반에 대해서는 이제 줄은 게 확인이 됐잖아요. 상속 개시일 시점,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그 금액이 확인이 되면은 조사 중이든 아니면 사후라도 이제 상속세를 줄여가지고 환급 받으시거나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조사가 끝나진 않았었으니까 일정 부분 이제 상속세를 줄여가지고 이제 뭐 조금 1억 5천 정도 손실을 보신 건 뼈아프지만 원금도 다 날릴 뻔했는데 살렸고 그 다음에 감액된 만큼 상속세가 줄었으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손실을 조금 봤어도 좀 충당하는 부분이 있었죠. 나쁘지 않게 뭐 결론이 좀 지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상속 개시일 시점에 줄이려면 결국은 내가 뭔가 채무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내가 손해본 금액들이 있거나 하면은 그걸 입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증들을 좀 잘 하셔가지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할 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